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고맙게도 댓글로 노트북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서피스 프로 7을 구입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앉아서 글쓰기에 키보드가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댓글로 답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게이밍 노트북, 저렴이 노트북, 학생용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풀어서 소개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글쓰기에 적합한 노트북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걸로 굉장히 노트북 고를 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에 좋은 노트북, 그리고 글쓰기에 좋은 앱,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이랑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글쓰기를 위해서 노트북을 고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키보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휴대성이에요. 또 어떤 앱을 쓸 건지 그 앱 환경까지 결정을 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취미로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책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글쓰기는 굉장히 좋은 취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또 고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에 맞는 노트북이에요. 사실 아무 컴퓨터나 써도 다 워드 돌아가고 오피스 돌아가기 때문에 글쓰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없겠죠. 근데 욕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 좋은 노트북, 더 좋은 환경에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욕심들이 다들 생기실 거예요. 한마디로 글쓰기 좋은 컴퓨터, 노트북이 뭔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제 결론은 신경 쓰이지 않는 컴퓨터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좀 식상한 얘기인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보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보드는 일단 배열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배열이냐거든요. 키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옆에 숫자 키패드 있는 거, 일반 데스크탑에서 그 숫자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를 쓰기 때문에 노트북에도 그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을 수도 있지만 글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키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오른쪽에 키패드가 있으면은 보통 이게 중심이 맞지 않아요. 약간 글 쓰는 쪽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노트북을 놓고 쓸 때 손이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요. 터치패드 같은 게 가운데 있다 보면은 키보드는 이쪽에 있고 터치패드는 이쪽에 있는 좀 이렇게 엇갈리는,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흔히 키감이 좋은 노트북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키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열입니다. 이건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키보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그냥 무난하다고 하는 그런 배열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능 키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적절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만, 키가 딱 봤을 때 딴 노트북보다 좀 많구나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바,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 그리고 백스페이스 엔터 키입니다. 주로 다 오른쪽에 있는 키죠. 스페이스바는 조금 길어야 돼요. 요즘에 키들을 많이 우겨 넣는다고 해서 스페이스바 크기를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부분을 확 줄여서 스페이스바도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돼요. 왼쪽 엄지로 스페이스바를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른쪽 엄지로 스페이스바 주로 치거든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위치에 다른 키, 특히 이제 한영전환 키 이런 게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쳐지지가 않아요. 물론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는데 적응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적응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키보드가 더 좋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한영키랑 같이 배열을 보시고 손을 딱 대서 편한 그 배열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시프트키도 마찬가지예요. 방향키 넣는다고 보통 시프트키를 자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일단 시프트를 누르려고 할 때 새끼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 이건 다들 다르게 누르시지만 누를 때 시프트가 정확히 눌리지 않고 커서키가 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시프트키를 누른다고 눌렀는데 시프트와 커서키, 윗방향키가 같이 눌려요. 그러면은 위로 한 줄이 딱 말려 올라가면서 선택이 되죠. 한 줄이 선택이 돼버리고, 키보드 입력한다고 쌍잠이나 경모음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그 선택 부분이 싹 지워지면서 새로운 그냥 글자 하나가 딱 그냥 들어와 버리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한 줄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이런 걸로 돌릴 수는 물론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글쓰기도 불편해지고 집중이 또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글 쓸 때는 사실 한 호흡에 쭈르륵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글이 끊기게 되고, 맥이 끊어지면은 읽는 분도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또 기능키 중에서도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페이지 업다운 요즘에 잘 없고 많이 사라지는
빠지는데 이 페이지 업다운이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요즘에 보통 이제 FN 그 펑션 키랑 같이 커서를 눌러서 페이지 업다운을 대체하긴 하는데 그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또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은 글 쓸 때는 분명히 편하긴 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한마디로 줄여서 뭐냐면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을 봤을 때 키가 많으면 패스하세요. 네, 키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키가 많으면 숫자 키, 기능 키 이런 게 막 늘어나면 결국에는 본래에 입력해야 되는 키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키감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호불호가 엄청 갈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은 보통 좋습니다. 보통 뭐 레노버를 꼽죠. 레노버는 뭐 아주 옛날에 그 치클릿이라고 하는 쫀득쫀득한 그런 키보드, 요즘에는 그 예전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레노버가 키감이 좋긴 좋고요. 또 눌릴 때 끝이 어쨌든 부드럽게 눌리기 때문에 키보드를 빨리 치고 많이 치고 또 세게 막 쾅쾅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에 좀 무리가 적고 눌리는 느낌이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레노버는 대체로 배열도 좋은 편이에요. 뭐 HP나 델 같은 거는 그냥 정말 무난하죠. 예, 눌리는 느낌도 무난하고 배열도 무난해요. 근데 HP랑 델 같은 데는 워낙에 노트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 이상한 배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3인치 정도 때까지는 괜찮은데 15인치 넘어가면 역시 숫자 키패드를 넣는 경우들이 많아서 숫자 키패드가 있는 거는 무조건 글 쓸 때는 패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텔 8세대 프로세서 정도면은 좋다고 봅니다. 7세대랑 8세대 좀 다른데 8세대는 확실히 좋으니까요. 그리고 화면 크기도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성능은 어차피 지금 어떤 노트북을 사도 글 쓰는데 부담스러운 노트북은 없습니다. 버벅거리는 노트북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 뭐 조금 더 하자면은 SSD 들어간 노트북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SSD는 뭐 컴퓨터가 매끄럽게 빠르게 돌아가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혹시나 노트북 떨어뜨렸을 때 데이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렸을 때 웬만하면 SSD는 깨지진 않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노트북 떨어뜨리면 하드디스크 일단 갑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몇 번 당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하드디스크는 걷어냈는데 SSD를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거는 무조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성격이긴 한데 뭐 성능이 너무 좋고 또 화면이 너무 크면은 자꾸 막 다른 게 떠요. 메신저도 옆에 띄워놓고 뭐 보던 창도 띄워놓고 막 띄우죠. 그러면은 글 쓰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딱 자료랑 워드만 딱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가 좋고요. 이건 화면이 커도 사실 그렇게 띄워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화면이 크면은 또 그렇게 이것저것 띄워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은 좀 낮아도 되는데 저전력에 초점 맞춰진 그런 제품 쓰시면 좋아요. 이게 일단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고요. 또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면은 CPU가 아주 낮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이 필요 없고 대신에 배터리가 아주 오래 가죠. 제가 뭐 맥북 에어 같은 걸로 15시간, 18시간까지도 막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글만 써서 그렇거든요. 조금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전력 프로세서에 작고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부담 없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어디서든지 뭐 버스에서든 지하철이든 뭐 카페에서 그냥 길 가다가 저는 떠오르면은 벤치에 앉아갖고 막 쓸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냐인데 제가 요즘에 글쓰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저장이거든요. 아까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거랑 통하는 부분인데 일단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글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제가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항상 클라우드에 계속 동기화돼서 보관됩니다. 안전하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기기를 이것저것 바꿔서 작업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막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데스크탑을 켜면 파일을 이렇게 USB 껴서 옮기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던 데서부터 그대로 커서 위치까지도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죠. 또 갑자기 생각났을 때 뭐 스마트폰으로 원고를 스케치를 해서 써놓은 다음에 컴퓨터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매끄럽게 되는 환경이 애플의 페이지죠. 제가 그래서 맥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앱 열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모든 맥과 아이패드, 아이폰이 다 연결이 되죠. 웹에서도 되니까 뭐 PC에서도 급하면은 웹에서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원고가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이 동기화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굉장히 잘 돼요. 오피스 365를 구독하시면은 그 안에 파일들이 다 보관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처음에 꼭 작업하기 전에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 저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또 긴 글, 호흡이 긴 글을 쓸 때는 스크리브너 같은 앱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조금 번거롭긴 한데 드롭박스에 보관이 되긴 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윈도우 PC까지 다 동기화되기 때문에 여러 기기에서 같이 쓰기 굉장히 좋아요. 요즘 대부분 앱들이 또 그렇긴 하죠. 뭐 율리시스나 베어도 또 같은 이유로 저는 좋은 글쓰기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보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맥북으로 글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워크의 페이지가 저는 집중이 잘 되는 편이고 눈에도 글이 잘 들어옵니다. 또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아주 편리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맥에서 쓰기에 제가 쓰는 한도 안에서는 기능들 잘 작동합니다. 다만 뭐 키보드에 호불호가 있는데 나비시 키보드에 호불호가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올해 나온 제품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만족하고 쓰시는 매직 키보드가 들어가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맥 쓰시겠다고 하면은 13인치 맥북 프로 혹은 맥북 에어 선택하시는 게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은 너무 많아서 뭐 하나 딱 찍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윈도우는 서피스 랩톱을 쓰고 있거든요. 애초 이 이야기 시작이 서피스 프로 7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저도 같은 고민을 하다가 서피스 랩톱이 글쓰기에는 좋구나 라고 해서 그걸 골랐거든요. 서피스 프로 7은 일단은 구조가 고정되지가 않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키보드도 약간 들떠 있거든요. 차에서 뭐 밖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고요. 또 집중해서 치면은 키보드가 약간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서피스 랩톱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노트북이죠. 배터리도 오래가고 키배치나 키감 이런 것도 좋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쓰고 있진 않지만 지금 뭐 추천한다고 하면은 싱크패드 X390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쓰시는 분들 보면은 키보드 키감이나 배열도 좋고 터치패드랑 빨콩이라고 부르죠. 그 트랙 포인트 같이 있는데 전 트랙 포인트 굉장히 좋아하는 입력 장치거든요. 키보드 치다가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바로 마우스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싱크패드 하면은 X1, 카본 이런 거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건 휴대성 면에서도 좀 14인치라서 좀 그렇고 글쓰기에는 저는 X390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X1이랑 X390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은지를 조금 보신 듯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 쓸 때는 꼭 PC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글쓰기 절반 정도를 바로 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요. 셀룰러를 연결해놔서 어디서든지 항상 글 쓰면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에 항상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 파일에 다 동기화가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기도 하고요. 저는 뭐 맥북 12인치도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져서 좀 아쉬운 컴퓨터긴 합니다. 이것저것 좀 복잡하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도 고르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고요. 큰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기기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키보드, 그리고 언제든지 열어서 바로 쓸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클라우드가 잘 되는 내 손에 맞는 편안한 글쓰기 도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글 좋은 글을 쓰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답은 제가 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고요. 좀 노트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좀 낯선 주제이지만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을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좋은 노트북 고르셔서 좋은 글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